네. 이번 코너는 알파 플러스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작은 차이에서 오게 마련입니다. 종목 속에 숨어 있는 작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알파를 찾아보고 투자 전략까지 플러스로 챙겨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하이투자증권의 금융센터의 이기택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그 요즘 시장에서 이 발빠르신 분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를 좀 준비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기택 이사께서도 이 부분 안 놓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눈여겨보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될까? 작년 하반기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가의 수준을 보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다라고 거의 확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이제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해서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때 벗었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해서 오늘 그와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된 보도자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구조적인 성장을 갖고 올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오늘 덴탈하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한국 기대 수명 추이를 보시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80세가 좀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82세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러한 기조 속에 아시겠지만 연세가 드시면 치아가 많이 없어지십니다. 그러니까 발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치아 결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가 가장 가파르게 이게 이제 고령화가 되냐라는 그래프인데요. 이건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가장 빨랐고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까지 25년도 정도면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은 13억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때 75세 이상의 이제 발치, 그러니까 결손 치아를 좀 보면 10개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만큼 고령화가 될수록 중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결손 치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덴탈과 임플란트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 때 잊어버렸던 기저 효과가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4, 5월 달 수출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2분기 때 4, 5월 수출 데이터가 이제 아직 6월 달 거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1월 아니, 전년 1분기죠. 전년 1분기를 거의 유사하게 보여지고요. 6월 달까지 엎어지면 사실은 여기서 아직 통계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관세청 통계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상 최대 수출 금액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장표가 중요한 장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게 빨간색 선이 우리나라 덴탈 3사, 임플란트 3사의 평균 주가 추이고요. 이거 해외에 지금 현재 스트라우만을 비롯해서 여러 개 회사가 임플란트 회사가 있는데 40% 정도 제일 오른쪽에 보면 할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왜 할인을 안 받고 2015년, 17년도에는 세계 덴탈 회사보다 우리 3사가 주가의 퍼포먼스가 컸냐? 를 놓고 봤을 때 이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성장 둔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따라서 40% 정도 할인된 주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스크를 벗었다라고 했을 때 마스크를 벗으면 가장 먼저 보게 될 게 구강 구조라든가 얼굴을 가장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치과 치료를 좀 꺼리셨던 분들은 사실 치과 치료라는 게 시기를 놓치면 발치에 넘어가는 수순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결손 치아도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교정이나 그런 인구들도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은 점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단계에 들어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의 고령화의 그가 1990년대 일본의 고령화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 뭐 이런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40대에 들어가니까
예, 이제 그 임플란트를 갖다가 이제 한두 개씩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치과에 가 보니까 스위스산 임플란트들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비싸고 보니까 뭐 스위스제로 한번 해볼까 그런데 너무 비싸서 못 하겠고요. 네. 국내 거도 워낙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뭐 편하게 할 수 네. 있습니다. 예, 뭐 덴티움 거를 써도 되고 네. 오스템 임플란트 거를 써도 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회사 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해외에서 가장 임플란트가 선진국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보다도 우리나라의 치과 의사들의 식립 개수, 그러니까 임상 개수가 상당히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상당히 심립을 많이 했고 그 임상 데이터나 그 CT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량적으로 좀 봐도 우리나라 이 표를 보시면 직설적으로 딱 볼 수가 있겠는데요. 1만 명당 임플란트 식립 개수입니다. 아까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드릴 수 있는 장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하고 인도는 0에 가까운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인구 1만 명당 식립 개수를 볼 때 600개가 가까운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스페인, 독일보다도 2배 이상의 식립 개수가 높다. 그래서 임플란트 선진국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걸 딱 보면서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더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이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간다고 치죠. 미국 네. 가서 이제 우리가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감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보통 한 100불 받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감기 치료 받고 약 받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면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의료 단가가 해외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요새 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100만 원이면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해외보다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1 정도, 많게는 5분의 1 정도 저렴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손기술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저렴한 의료 약 단가들을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덴탈 분야에서도 거의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사님 네.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글로벌 입지가 상당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식립 개수로 봤을 땐 네. 작년 기준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까 스위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회사가 스트라우만이라는 글로벌 넘버원 회사입니다. 우리보다 기술이 진일보해서 먼저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그 스트라우만보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식립 개수로는 작년 말로 앞섰습니다. 매출 비중으로는 아무래도 단가가 스트라우만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 매출 비중은 따라가지 못했으나 식립 개수는 앞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출 데이터 아까 보여드렸듯이 임플란트 3사라든가 그리고 덴탈 관련된 비즈니스라는 임플란트 관련된 치과 관련된 비즈니스라는 5개사를 합쳤을 때는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올해 하반기까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이외에 또 각 사가 투명 교정 장치 스트라우만에서 사실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그 시장까지도 우리가 또 침투를 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네. 임플란트 관련주 중에 우리 이사님 탑픽을 가져오셨다고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토픽은 레이입니다. 레이? 예, 아, 엑스레이 할 때 레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이라든가 기술은 상당히 앞섰는데 치과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앞섰나가 이제 앞으로 경쟁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라면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디지털 덴티스트리 토탈 케어라는 회사입니다. 이 장표 하나면 얘기가 다 될 텐데요. 좀 복잡한 그림이지만 좀 천천히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시면 바로 진단에서 치료까지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CBCT라고 해서 치과 가면 가장 먼저 CT를 촬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걸 바로 진단을 하죠. 그래서 진단 스캔을 한 다음에 처음에 초진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예약을 잡고 그다음에 틀을 뜨고 그다음에 신경치료를 하고 발치할지 본 다음에 그다음에 또 예약을 해서 보통 임플란트를 심는데 한 2개월에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그리고 방문 횟수는 4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레이의 사업 영역을 보면 진단서부터 3D 프린팅 그러니까 CAD로
모의 시술까지 해가지고 CAD로 3D 프린팅까지 한다라고 하면 원데이에 끝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CBCT에서부터 치아를 3D 프린팅해서 그 자리에서 기공소를 거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큰 레이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장비만 납품하냐 그건 아니고요. 치과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들을 레이 쪽에서 다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기택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의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